네, 오늘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 들어서 내동 매매를 막고 주도주를 매매하기 위한 마인드적인 어떤 시리즈 느낌의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주도주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장 급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따라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따라붙은 그 종목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을 보면 이 종목 오르고 뭐 저 종목 오르고, 그쵸? 여기저기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가장 수급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9시부터 10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진짜 한두 종목이 아니라 수십 종목이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률을 보여주고 강한 캔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이 종목 저 종목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오늘은 어떤 테마가 결국 우뚝 섰는지,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이고 어떤 종목이 후속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을 어디에다가 쏘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매매 중에는 정신없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매매를 멈추셔야 돼요. 역설적이죠. 나는 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매매를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도주다운 주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의 매매를 멈추시는 겁니다. 앞에서의 매매. 뭐 어떤 분들은 앞에서 매매를 해서 돌파 매매해서 뭐 빠르게, 예를 들면 이걸 먹고 나오거나, 그렇죠? 뭐 일동홀딩스 시가 베팅 해가지고 이걸 먹고 나온다거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 초반부터 빠르게 매매하는 건요 상당히 좀 고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것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러니까 많은 매매 관점들을 단번에 해석하고 알아본 다음에 매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한 번에 캐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도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서 베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루에 많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요.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가 돼,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높은 구간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이 앞에서의 매매는 좀 참고, 완전히 등극했을 때, 주도주를 등극했을 때 그 안에서 종가 베팅이든 아니면 눌림 매매든 거기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매매를.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개념, 주도주는 결국 버틴다. 결국 버틴다. 주도주가 아닌 그 외의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버티질 못하고 죽어버린다. 오늘 장 초반에 이쪽 마니커, 하림, 마니커 FNG 이렇게 6개 관련주, 그렇죠? 이쪽에 상승률이 꽤나 괜찮았어요. 마니커도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근데 시장은 자꾸 곡물, 사료 이쪽으로 초점이 맞는다 보니까 이들은 보시면 상투권에서 주가를 유지하죠. 상투권에서 주가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맞죠? 결국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이 종목들이 마지막에도 많이 빠지질 않고 버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도, 아니면 조금 덜 먹고 이런 구간, 동화원은 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매매는요, 이 파동, 예를 들면 여기 이걸 다 먹는 뭐 화려함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간결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하고 간결함. 근데 그 정확하고 간결함에서 시작하는 걸 우리가 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당장 이 종목 저 종목 올라가는 것도 보이지만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참아보고 인내해보고 내가 이따가 잡아줄게. 너가 확실히 주도주로 변모하면 그때 내가 매수를 해줄게. 라는 마인드로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핵심인 겁니다. 제가 오늘 뭐 카페에도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아는 지인 형 중에 정말 잘하시는 형님이 있어요. 제가 몇 천을 베팅하면 그분은 몇 억씩 베팅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오늘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오늘 오전에 한일사료 상한가가 들어감과 동시에 자주 언급드리는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형이랑 금요일날 한일사료를 잡았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한일사료를 잡았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홀딩을 한 거예요. 한일사료 이때 상한가를 딱 들어갔을 때 한일사료 다 팔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루에 몇 천을 벌면 기분이 날아갈 듯도 한데 형님의 말투는 덤덤해 보이더군요. 형님 말. 내가 한 번에 3천을 벌면 3천 내줄 생각도 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볼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수익 볼 것만 생각하는데 언제든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내동매매를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막을 수가 있게 돼요. 수익에 취하면 감정의 개입이 심하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손실을 봤을 때도 그 감정은 고스란히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 간혹 가다가 뭐 간혹이 아니라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수익을 봤어요. 그럼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괜히 들떠 보이고 뭔가 눈에 보여. 튀어. 그 설레고 기분 좋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분이 정말 조용해져 있어요. 알고 보면 또 큰 손실을 입은 거예요. 수익 볼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고 손실 볼 때는 숨어 있고 그렇죠? 이게 감정에 대한 그 컨트롤이 안 돼서 매매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감정에서 아예 벗어날 수는 없지만 트레이더는 감정적으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내동매매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하루하루 손익의 감정이 좌지우지 된다면 올바른 트레이더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말도 하시더군요. 기회가 올 때 기회인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숨막히게 매매하면 기회를 볼 수가 없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너무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매매를 하다 보면 저는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돈을 계속해서 버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 주식시장에서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도주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이 종목 저 종목 다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나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숨막히게 매매를 하면 기회를 볼 수가 없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저도 늘 여러분들께 하는 말이지만 저도 저보다 잘하는 누군가한테 같은 말을 들을 땐 또 새롭게 와닿습니다.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알아보고 매매해야 한다는 말이 말로는 쉽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매는 항상 신중해 하면 긴장감이 따르지만 정신없이 시세만 따라다니는 게 아님을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형님과 이렇게 대화를 형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형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번 달 종목을 7종목밖에 매매를 안 한 거예요. 지금 4월 18일이잖아요. 지금 셋째 주인데 7종목만 매매한 거예요. 근데 저번 주 목요일까지 3종목 매매했어요. 이 목요일 기점으로 요때 3종목 매매했고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종목 매매했어요. 무슨 말이냐? 좀 전에 기다리는 자한테 기회가 온다고 했었죠. 그 형 입장에서는 4월 저번 주 목요일까지는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료 애들 미친듯이 상승하죠. 그걸 보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 거죠. 아, 여기 광기가 붙었구나. 시장의 광기가 이쪽으로 몰려들었구나 생각하고 이때 몰려드는 거예요. 형도 이때 매매를 하는 거고요. 형님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요. 너무 화려한 매매를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종목들이 확실히 좀 안정이 되고 유지를 해준다면 그때부터 매매를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한 종목 매매했어요. 한 종목 매매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멈추면서 시장을 관찰하는 것, 그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해보시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뭐야 결국 똑같은 이야기네, 얼마 전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지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를 못 잡는 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적인 것보단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인드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좀 천천히 이 시장을 바라본다면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장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